오늘 이제 배울 부분은 알케인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케인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챕터에서 얘기를 했듯이 딱 두 가지 본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CC 시그마 본드, 하나는 CH 시그마 본드,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논폴라 본드, 그러니까 굉장히 코발렌트한 공유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통 우리가 이 바로 앞 챕터에서 배웠을 때 펑셔널 그룹이 달려 있는 경우에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 시그마 본드랑 CH 시그마 본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자가 부족한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얘기는 일단 나중에 잠깐 나오는 걸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선 챕터에서 배웠었던 세 가지 인터몰레큘러 포스를 기억을 하고 있나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반데르발스 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폴 인터랙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드로젠 본딩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쵸? 당연히 여기에는 논폴라한 본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없겠어요? 다이폴과 하이드로젠 본딩이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다? 반데르발스 포스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포스가 이 알케인의 어떤 솔루빌리티라든지 보일링 포인트 혹은 멜팅 포인트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반데르발스 포스의 영향에 의해서 피지컬 프로퍼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솔루빌리티 같은 경우. 솔루빌리티는 비슷한 것들끼리 녹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극성인 파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워터, 극성 솔벤트인 워터에는 인솔루블 하겠죠. 반면에 올게닉 솔벤트에는 솔루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 MP와 BP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딱 유일하게 한 가지 반데르발스 포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랑 비교를 하냐면 compare to more polar compounds of comparable size, 좀 비슷한 molecular weight를 가진 비슷한 컴파운드, 극성 컴파운드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낮은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를 갖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폴도 없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없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다른 어떤 폴라한 컴파운드랑 비교를 한 거고요. 그냥 알케인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BP랑 MP 같은 경우에는 number of carbon increases due to the increased surface area. 그래서 카본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BP와 MP는 동시에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urface area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surface area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포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아래쪽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만약에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면 여기는 카본이 지금 4개인 뷰테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헥세인이 있죠. 여기는 카본의 넘버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BP 더 크고 그 다음에 MP도 더 높고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뭐에 의한 차이예요? 반데르발스 포스에 의한 게 메인 디퍼렌시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메인 차이죠. 그래서 카본의 개수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고, 비슷한 분자량일 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끝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달려있죠. 얘네 둘은 비슷한 분자량이고, 그랬을 때 지금 BP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더 높고 MP도 알코올이 더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얘는 다이폴 인터랙션과 하이드로젠 본딩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줘야 될 거는, 여기는 좀 주의해서 잘 봐주세요. 일단, BP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냐면, 똑같은, 우리가 아이소머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성질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이소머 이성질체인데, 똑같은, 몰레큘러 포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스트럭처가 다른 경우, 여기 아래 바로 예를 볼게요. 똑같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펜테인이죠. 얘네들을 봤을 때, 여기에 브랜치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브랜치가 있느냐, 없느냐, 일단. 브랜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성을 했을 때, 여기 한 가지 안 나왔는데, 펜테인,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도 있겠죠. 이 리니어한 형태랑, 그 다음에 브랜치 있는 형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먼저 BP, 그리고 MP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 리니어한 형태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브랜치 타입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한번 예상을 해보면. (1번) (2번) 중에 뭐가 더 MPBP가 높을까요? 그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보게 되면 대답을 뭐 해주는 학생들도 있는데 얘가 더 높겠죠. MPBP로 봤을 때. 왜냐하면 전체적인 리니어한 구조를 조금 간단히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약간 길쭉한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브랜치가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구형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면 서페이스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피라고 했을 때 9일 때가 가장 적은 서페이스 에어리아를 갖게 되죠. 그러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데르왈스 포스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이쪽으로 가면 얘는 감소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BP, MP는 기본적으로 이쪽이 더 높게 되겠죠. 그쵸?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가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surface area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BP는 감소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1번, 2번 일단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BP랑 MP 구분을 했을 때는 얘는 거의 구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대충 그려봤을 때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쵸? 뭐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지를 그렸을 때. 그러면 surface area는 어때요? 얘가 여기 다시 바꿔볼까요? 1번이랑 2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표면적이 더 넓죠? 1번, 2번 중에? 그쵸. surface area가 2번이 더 넓죠. 구형이 가장 최소가 되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BP가 이쪽이 높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MP를 볼게요. MP도 물론 기본적으로 브랜치 이런 surface area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볼까요? MP를 봤을 때 여기에 이 브랜치된 타입 왼쪽이랑 이 오른쪽 2번이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 지금 MP가 어때요? 여기는 반대죠. 1번이 더 높죠. 그쵸?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MP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랜치도 영향이 가지가 가지에 의한 surface area도 영향을 받지만 뭐에 더 영향을 받냐면 시메트리,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갖느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 사실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BP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에서 베이퍼 혹은 가스로 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MP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형태죠. 그쵸? 이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가는 때는 이미 리퀴드의 상태니까 분자 간의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패킹이나 이런 데에 덜 영향을 받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surface area.
근처에 갔을 때 얼만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넓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MP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에서 리퀴드이기 때문에 솔리드는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결정 구조를 갖는다든지 굉장히 빽빽한 패킹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이 거리의 영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 다른 상수가 존재하겠죠. 이 값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구형이다, 시메트릭한 구조다 그러면 패킹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가 굉장히 서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반면에 이러한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어떤 무게 중심 간의 거리들을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멜팅 포인트는 어떤 대칭 구조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는 서페이스 에어리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 여기에서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BP와 MP가 서로 반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잘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는 뭐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알케인의 또 특성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컨포메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different arrangements of atoms that are interconverted by rotation of a single bond. 그래서 여기 시그마 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즉 회전이 가능한 그러한 시그마 본드가 있을 때 회전에 의해서 어떤 다른 어레인지먼트를 갖는 것을 컨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형태. 그래서 컨포메이션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두 개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소머일까요? 아닐까요? 이성질체일까요? 아닐까요? 얘네들은 이성질체가 아니에요. 이성질체는 아닌데 형태가 다른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이 시그마 본드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으로도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당연히 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그림으로 일단 바로 갈게요. 그림으로 바로 갔을 때 서로 인접해 있는 이 까만 건 지금 탄소고요. 흰색은 수소인데 인접해 있는 이 CH3가 두 개가 있죠. 그쵸? CH3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이 CH3의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가 나와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여기에서 한번 그려보면 뒤쪽에 있는 이 카본이 있으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탄소가 있는데 이 앞쪽에 이 탄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각도가 있는, 겹쳐져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면 뒤쪽에 있는 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을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들의 위치를 그려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형태가 회전에 했을 때 형태가 겹치는 것을 Eclipsed Co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Eclipsed Co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가려진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컨포메이션은 그냥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Eclipse라고 하는 게 이제 겹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해와 달이 겹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겹친 형태다. 그래서 가려진 형태 Eclipsed Co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Staggered Co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aggered Co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엇갈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엇갈려 있죠. 이거 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60도, 뭐 예를 들면 뒤쪽에 있는 CH3는 고정을 해놓고 앞쪽에 있는 CH3를 60도씩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라고 했으면 이클립스 컨퍼메이션과 스태거드 컨퍼메이션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같은 방향으로 또 60도를 회전을 시키면 이클립스드가 되는 거고, 또 같은 방향으로 60도 회전을 시키면 스태거드 폼이 되는 거고, 이러한 컨퍼메이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네들은 아이소머가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그림이 조금 더 볼 앤 스틱 형태로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 뒤쪽에 있는 탄소와 수소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스태거드 폼 같은 경우에는,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 탄소는 보이지 않겠지만 다른 수소들은 전부 다 보이고, 이 사이사이의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수소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CH 본드와 뒤쪽에 있는 CH 본드 사이에 이 각을 이면각,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래서 왼쪽에 이클립스 폼 같은 경우에는 0도죠. 완전히 겹쳐 있으니. 오른쪽으로 가보면 다이헤드럴 앵글이 6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가 360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 각도가 60도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앞에서 보면 이것만 보이겠죠. 각도가 없는 거니까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볼이랑 어떤 스틱으로 이렇게 표현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 볼 앤 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했는데, 사실 겹치고 뭐 어떻게 하니까 이거를 좀 나타내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그리기 위한, 그러니까 회전에 의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뉴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투영도라는 거죠. 어떤 비춰서 그리는 그림을 투영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잘 볼게요. 일단은 탄소를 나타낼 때는 점 하나와 그 다음에 원 하나, 이 것들로 구성을 해줘요. 이때 점으로 찍는 거는 앞쪽에 있는 탄소를 의미를 해요.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1번 탄소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점점점점으로 나올까요? 좀 보이지 않는 이 2번 탄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뒤쪽에 좀 더 크게 원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일단은 그래서 앞쪽에 있는 탄소와 뒤쪽에 있는 탄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림을 그려줬을 때 이 사이에 결합을 그려줬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가 앞에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탄소와 뒤에 있는 탄소의 어떤 결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본드들을 그릴 텐데 총 3개가 나오겠죠. 왜 3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3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점은 이 뒤에 있는 탄소, 이 동그란 것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총 결합은 4개지만 현재 앞에서 본 투영도에서 볼 때는 결합이 3개겠죠. 그래서 당연히 앞쪽에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탄소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본딩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심부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그려져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탄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본딩을 의미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뒤쪽에 있는 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은 뒤에 있는 탄소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결합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어렵진 않죠.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그려준 다음에 이 끝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소가 달려 있으니까 다 H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CH3였다. 여기에 탄소에 수소가 3개 달려있는 메틸 그룹이었다. 그럼 여기를 CH3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뒤쪽에 가면 조금 더 나올 테니까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먼 프로젝션 그려주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테인.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그런 에테인을 볼 텐데,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엇갈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탄소에서 결합된 이 각도들과 여기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 있는 탄소와 수소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헤드럴 앵글이 60도가 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 만약에 네, 죄송합니다. 이클립스드 컨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앞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원에서 그려준다고 했을 때 만약 똑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 겹치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구분이 어려워서 약간은 비껴지도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은 비껴지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대신에 다이헤드럴 앵글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뉴먼 프로젝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왜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스태거드 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드 폼이 있었는데 이 두 형태,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의 상태가 달라요. 둘 중에 뭐 여기 사실 답은 나와 있지만 스태거드 폼과 이클립스드 폼, 그러니까 컨퍼메이션, 두 개의 컨퍼메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스태거드 컨퍼메이션이 더 안정해요.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스태거드 폼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다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죠. 그 다음에 이 이클립스 폼 같은 경우에 서로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원소가 있는 부분, 원자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거드 폼은 훨씬 더 전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스태거드 폼에 비해서는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리펄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태거드 폼이 더 스테이블한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컨퍼메이션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를 고정을 시켜 놓고 쭉 60도씩 계속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위쪽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나와 있는 이 형태들은 전부 다 Eclipsed Conformation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60도씩 회전을 시켰을 때 에너지가 낮게 나온 이 부분들은 Staggered Formation이 Conformation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The energy difference between staggered and eclipsed conformer is called torsion energ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차이 나는 거, eclipsed form과 staggered conformation 사이에 차이 나는 이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셔널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션이라고 하는 것은 뒤틀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틀림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torsional strain, 뒤틀림 무리, 보통 이 strain은 뭘 strain이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고무줄 같은 게 있을 때 그 고무줄을 잡아당기게 되면 늘어나죠. 그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때 잡아당겼을 때 그때 길이를 보통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그 길이에 비해서 늘어난 길이.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스트레인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인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토셔널 에너지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드 폼과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사이에서는 토셔널 에너지 디퍼런스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프로페인을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앞에서. 그래서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잠깐만요. 마이크 켜져 있는 사람, 네. 그래서, 네, 여기 볼게요. 12kJ/몰이죠, 그쵸? 그러면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보통 화학 물질, 컴파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이클립스드 폼을 유지를 하는 걸 컴파운드들은 선호를 할까요? 스태거드 폼을 유지를 하는 걸 컴파운드들은 선호를 할까요? 둘 중에 이클립스드 폼이랑 스태거드 폼이랑 어떤 거를 더 선호한다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낮은 스태거드 폼을 더 선호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온에서 에테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이클립스드 폼이랑 스태거드 폼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2kJ/몰이라고 하는 이 토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템퍼러처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온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어떤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정도 상온에 해당되는 뭐 한 25도씨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여기에 가해진다고 하면 이 정도의 에너지 차이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가능한 그런 발견이 가능한 형태예요. 프로페인은 이거는 직접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에테인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여기도 똑같이 스태거드 있고 이클립스 있고 대신에 차이점이라고 하면 하나의 수소가 H가 CH3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한번 직접 보면 돼요. 크게 별다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뷰테인을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탄소가 4개가 있는 거죠. 그쵸? 탄소 4개에 총 수소는 10개가 있는 이 뷰테인을 보게 되면 역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스태거드랑 이클립스를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일단 이 아래쪽에 바로 피규어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180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스태거드 폼이 있고 그 다음에 60도 회전을 하면 겹치는 이클립스 그 다음에 다시 또 60도 회전해서 스태거드, 이클립스, 스태거드, 이클립스를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이 컨퍼메이션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 이 에너지가 스태거드도 아니고 이클립스도 아니고 둘의 어떤 중간을 갖는 그러한 컨퍼메이션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름을 상세하게 변경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거고 하나만 더 보죠. 여기에서 그림에서
일단 여기 그림 아래쪽에 1, 2, 3, 4, 5, 6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게 에너지가 가장 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는 어떤 게 에너지가 가장 낮을 것 같아요? 1번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해준 학생들은, 얘기를 한 학생들은 잘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이 CH3의 위치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60도가 회전이 됐을 때 여기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 60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8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12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이는 0도. 그 다음에 여기 다시 60도. 그 다음에 여기도 CH3 사이에 120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클립스 두 개의 형태는 뭐 위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에너지를 가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번과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을 거라는 건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가 가장 높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4번의 이클립스드 컨퍼메이션이 가장 클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안티라고 하는 것과 가우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뒷페이지에서. 자, 일단은 이 안티라고 하는 것과 가우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분을 하냐면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내에서 구분을 해요.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엇갈린 형태에서 구분을 하는데 이 엇갈린 상태에서 둘 사이가 180도다. 두 개의 CH3 사이가 두 개의 큰, 여기서는 CH3가 되겠죠. 라저 그룹이라고 한 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안티라고 얘기를 해요. 안티라고 하는 게 서로 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거드 컨포메이션 중에서 이 큰 그룹이 두 개가 서로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형태는 가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티폼과 가우시 폼이 있고 그래서 엔티 컨포메이션, 가우시 컨포메이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스태거드 폼과 그 다음에 이클립스드 폼이 컨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는 화살표를 어떻게 해요? 에너지는 스태거드 폼이 더 낮겠죠. 그렇죠? 얘가 엇갈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 중에서 안티와 가우시를 비교를 해보면 안티의 형태가 에너지가 더 낮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가우시 폼이 더 높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스테릭 스트레인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고 이제 사실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안 봤던 게 이클립스드 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잠깐 앞에 다시 보게 되면 이클립스드 폼 중에서도 이 CH3 두 개의 메틸 그룹이 0도를 사이의 각도가 0도인 다이헤드럴 앵글이 0도인 이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 4번을 보게 되면 보렌스틱 모형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수소가 달려 있다면 그래도 거리가 좀 멀었을 텐데 여기에 CH3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수소 간의 거리라든지 혹은 탄소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게 돼요.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스트레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테릭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입체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인은 뭐 전반적으로 어떤 무리를 얘기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스테릭 스트레인이 그래서 입체적인 어떤
밀집된 어떤 공간에 밀집되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스테릭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해요. 스테릭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급작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 슬라이드가 이 뷰테인의 컨퍼메이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이자 그림입니다. 일단 에너지를 봤을 때 앞에 1, 2, 3, 4, 5, 6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똑같이 뉴만 프로젝션으로 나왔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얘기를 해줬듯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일단은 스태거드 해당되는 1, 3, 5가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쵸? 그 중에서도 가장 CH3 그룹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경우에 가장 낮은 에너지. 그 다음에 2번과 6번은 이클립스드 폼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중간 형태의 에너지를 갖고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그 다음에 0도일 때 이 4번일 때 가장 높은 에너지 컨퍼메이션을 갖는다. 이 이유는 2번과 4번에서 이렇게 2번 혹은 6번에서 4번까지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은 뭐라고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듯이 스테릭 스트레인 때문에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다른 뷰테인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알케인들이 갔을 때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도 지금 16, 19 이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회전은 가능해요. 근데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에 이 숫자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barrier to ro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회전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해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구조에서 이 구조까지 60도를 회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16kJ/몰이죠. 이러한 에너지를 barrier to ro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1번 상태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쵸?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상태니까 일단 여기를 0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번 상태를 보게 되면 수소가 완전히 이클립스 폼으로 컨퍼메이션으로 되는 게 수소가 하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메틸, CH3와 H가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수소가 이클립싱 되었을 때 에너지가 4kJ/몰이었고 그 다음에 수소와 메틸이 이클립싱 되었을 때 6이었죠.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이게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가 있었으니까 12와 그 다음에 4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때 필요한 회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16kJ/몰이 되겠구나. 앞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16kJ/몰이 맞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실제로 이 숫자들이나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봤을 때 그냥 수소나 수소 메틸보다 메틸이 이클립싱 되었을 때 훨씬 더 barrier to rotation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확인해 줄만 하죠. 큰 것들이 서로 이클립싱 되는 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클립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클립싱이 아니라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계속 컨퍼메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여러분들 유기화학이나 아니면 일반 화학에서 알케인들을 그렸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그재그 스켈레탈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에테인이라든지 혹은 뭐 프로페인, 뷰테인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네들은 고리가 좀 짧죠. 상대적으로 짧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전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barrier to rotation이라고 하는 거, 그 에너지 차이가 별로 회전을 할 때마다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탄소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당연히 회전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태거드 폼으로 되어 있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태거드 폼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알케인을 그려준 거고 그걸 스켈레타 폼으로 그려주니까 지그재그 형태가 된 거예요. 즉, 이 지그재그 형태로 그려주는 이유는 그리고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탄소들이 전부 다 스태거드 폼으로 스태거드 컨퍼메이션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사실은 내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렸던 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의미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 쪽도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스트레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토셔널 스트레인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뒤틀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회전을 하면서 어떤 스태거드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 의한 그런 가까운 원소들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뒤틀림,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스트레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체였죠. 입체물이라고 한 거. 얘네들도 똑같이 사이클로 알케인들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고리 형태의 알케인들도. 그런데 이 고리 형태의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토셔널 스트레인과 스테릭 스트레인에 더하기 플러스 뭐가 더 하나가 추가가 되냐면 앵글 스트레인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이 앵글 스트레인은 뭐냐? 각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스트레인은 다 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안정한 구조는 사면체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사면체 구조에서의 각도가 몇 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본딩 사이의 각도는 109.5도가 되겠죠. 그래서 109.5도일 때가 가장 안정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 109.5도보다 더 작아진다든지 혹은 이 109.5도보다 각도가 커지면 이 앵글 스트레인, 말 그대로 스트레인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5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에너지를 앵글 스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뭐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뭐 그 이상의 팔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를 들면 여기는 몇 도가 되죠? 만약에 평면이라고 한다면 120도가 되겠죠. 그쵸? 만약에 평면이라고 한다면. 근데 120도는 109.5도보다는 좀 크죠. 그래서 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평면이 아닌 주름져 있는 그런 형태로 갖게 돼요. 뒤에서 나올 건데. 그래서 앵글 스트레인을 줄이게 되겠죠. 입체적인 형태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그래서 3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탄소가 3개인 사이클로프로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짜리인 사이클로뷰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 사이클로디케인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원래 60도, 90도, 144도여야 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뭐 사실 이건 빼고요.
이 사이클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3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면 점을 3개를 찍고 그거를 평면으로 만들려면 딱 하나의 평면밖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상의 뷰테인이라든지 혹은 사이클로 디케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다 뒤틀려 있어요. 그 앵글 스트레인과 그 다음에 토션 스트레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클로 뷰테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90도 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틀려 있는 입체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펜테인 오각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헵테인이면 7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십각형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109.5도에 가깝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앵글 스트레인을 줄이는 형태로 얘네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 6개, 탄소가 6개죠. 우리가 평면 구조를 그렸을 때는 120도지만 이게 그대로 만약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앵글 스트레인이 존재하겠죠. 109.5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게 평면 구조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이클립스 컨퍼메이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셔널 스트레인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완화시키는 방법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의자 형태, 체어 형태, 체어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어 컨퍼메이션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하게 바뀔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안정하게 바뀔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모든 각도가 109.5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형태가 109.5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면체 구조를 갖는. 그래서 1번 앵글 스트레인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체어 컨퍼메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컨퍼메이션을 유지를 하게 되면 모든 수소들이 인접해 있는 탄소들끼리는 스태거드 폼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지금 탄소와 이 탄소를 보게 되면 이 옆쪽으로 끌어와서 보게 되면 이게 앞쪽에 있는 탄소, 그 다음에 여기가 뒤쪽에 있는 탄소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조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태거드 폼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셔널 스트레인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체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소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수소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 수소 보이죠? 그쵸? 이러한 수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소와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수소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위아래는 아니고 좌우 혹은 앞뒤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면이 위아래 평면, 그러니까 이러한 평면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위아래를 나타내는 평면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나타내는 이러한 평면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지금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소들 있죠. 이 수소들을 액시얼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여기에 그린 이 평면, 그러니까 좌우 수평한 이퀴토리얼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평 방향으로 위치하는 그러한 수소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수직 방향, 6개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각각의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탄소들 사이는 전부 다 스태거드 폼이 되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 사이클로 알케인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여기
사이클로헥세인을 얘기를 하는데, 사이클로헥세인에서 중요한데, each carbon in cyclohexane has two different kinds of hydrog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수직의 형태로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하이드로젠들이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위나 아래 방향으로 붙어 있는 그런 하이드로젠들이 있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들이 존재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왼쪽에 여기는 수소는 그려져 있지 않고 탄소만 지금 그려져 있는, 링만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업 카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다운 카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각각 카본이 존재하는 위치, 이 카본에 존재하는 이 꼭지점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업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파란색, 이 위쪽을 지금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이 카본도 꼭지점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카본도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위를 향하고 있는 카본들을 업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카본들을 다운 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여기에 3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업 카본, 다운 카본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 있는 그 수소를 엑시얼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퀴토리얼 하이드로젠,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카본에는 반드시 하나의 엑시얼과 하나의 이퀴토리얼이 결합이 돼요. 2개가 다 엑시얼일 수는 없고요. 2개 다 이퀴토리얼 하이드로젠일 수는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모든 탄소에는 하나는 엑시얼, 하나는 이퀴토리얼이 붙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엑시얼과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리는 방법인데, 사이클로헥세인을 그리는 방법인데, 일단 이 앞쪽에 그리는 거는 우리가 계속 봤었던 것처럼 6개를 체어 형태로, 각각 꼭지점이 위로 올라오는 게 3개가 되도록,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게 3개가 되도록 육각형 구조를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본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본드들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쐐기 형태로 그려주기도 해요. 이렇게 좀 진하게. 보통은 그냥 이걸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링의 구부러진 체어 형태로 구분을 해주고요. 여기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여기 그림이 좀 잘리긴 했는데 사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그림이에요. 이거를 그려보면,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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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업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3개는 다운 카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나머지들은 다운 카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개는 업 카본, 3개는 다운 카본,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들은 업 카본들이죠. 꼭지점이 위쪽으로 가 있는 것들. 어떤 한 카본에는 반드시 하나의 엑시얼과 하나의 이퀴토리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 카본에 붙어 있는 엑시얼은
말 그대로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카본에 붙어 있는 액시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운을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 카본들이 업 카본이죠. 이 업 카본들 중에서 지금 여기 액시얼 H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쪽, 업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운 카본에 존재하는 액시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게 일단은 그려주는 방법이에요. 액시얼 하이드로젠 그려주는 방법은 일단은 아까 전에 스텝 1에서 이 육각 체어 구조의 사이클로헥세인을 그려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 업 카본과 다운 카본을 구분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 여기 나온 거는 액시얼 하이드로젠을 그려주는 건데 업 카본에 달려있는 액시얼은 위쪽으로, 다운 카본에 달려있는 하이드로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이퀴토리얼만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업 카본에 붙어있는 다운 이퀴토리얼 H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업 카본에 붙어있는 다운 H 같은 경우에는 이퀴토리얼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운 카본에 붙어있는 업 하이드로젠은 이퀴토리얼 방향에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까 전에 이미 업 카본의 액시얼은 위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탄소에 이퀴토리얼가 있고 액시얼이 있고, 다시 천천히 나갈게요. 액시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이 하나가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카본이 업 카본인 경우에는 이 액시얼 방향에 붙는 하이드로젠을 업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방향에 붙는 것을 다운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액시얼 방향에 있는 것은 다운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에 붙어 있는 것은 업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 잘 혹시 안 되나요? 되나요? 어때요? 만약에 카본이 업 카본이다 라고 하면 하이드로젠이 업이다. 둘 다 업이다. 그럼 액시얼 방향이에요. 만약에 여기 카본이고 여기 하이드로젠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다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액시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혹시 업, 다운 혹은 다운, 업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퀴토리얼로 되는 거예요. 얘는 다시 한번 천천히 직접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퀴토리얼 H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래서 전체를 다 그려주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액시얼 축의 하이드로젠들과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축의 하이드로젠들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쉽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업이랑 다운이랑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이 리플리핑을 보게 되면 뒤집힐 수가 있겠죠. 이 링이 뒤집힐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어폼이랑 보트폼이 있는데 이 체어폼보다는 보트폼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보트폼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얘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쵸? 위치가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테릭 스트레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안정할 거고요. 물론 각도는 전부 다 109.5도겠지만 뭐 각도도 좀 다르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체어폼으로 서로 1번 상태와 2번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업 카본이 다운 카본이 되고 다운 카본이 업 카본으로 되는 걸 립 플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 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사실은 뭐 플리핑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체어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업 카본이 다운 카본으로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운 카본은 플리핑이 되면 업 카본이 돼요. 이때 엑시얼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플리핑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이퀴토리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방향에 있던 하이드로젠들은 엑시얼 축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플리핑에서는. 다른 거는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플리핑에서는, 이퀴토리얼이 엑시얼로 가고, 엑시얼이 이퀴토리얼로 간다. 그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갈게요. 보트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도, 치환기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 똑같아요.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볼까요? 쭉 이렇게 6개를 그려줬죠. 그 다음에 업 카본, 다운 카본 찾아줬죠. 일단 하나의 업 카본을 놓고 여기에 업 위치에 엑시얼 본드 놓고 그 다음에 다운 같은 경우는 이퀴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업, 그 다음에 업 만났으니까 엑시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 다운이 만났으니까 서로 다른 게 만났으니까 이퀴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얘는 CH3가 이퀴토리얼 방향에 있다, 집어넣는다 하면 여기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일단 여기는 마음대로 넣어준 거예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그 이퀴토리얼 방향에 있었죠. 링 플리핑이 일어난다. CH3가 여기에 달려 있었죠. 그러면 얘가 링 플리핑이 일어나면 CH3는 엑시얼 방향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퀴토리얼 방향에 있을까요? 수직축에 있을까요? 수평축에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수평에 있었으니까 이게 링 플리핑이 일어나면 수평에 있던 건 수직으로 가고 수직에 있던 건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수직축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뒤쪽에 가면 다음번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림 플리핑이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엑시얼 축에 있던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퀴토리얼 축에 있던 거는 엑시얼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엑시얼 축 수직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왜 그런지는 뒤에 바로 나와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체어 컨퍼메이션 했었고 그 다음에 플리핑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에너지 하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봤었던 그냥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 전부 다 H가 이렇게 2개씩 달려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전부 다 H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플리핑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얘네 2개는 에너지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 경우 만약에 어떤 큰 그룹이 달려있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화살표 보이죠? 지금 이 작용이 CH3가 수평축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수직축에 있을 때랑 스테빌리티가 달라져요. 여기는 95% 상온에서 그 다음에 이 엑시얼 축에 있는 건 상온에서 5%만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퀴토리얼 컨퍼메이션이 더 안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엑시얼 축에 있는 이 공간들보다
이 오른쪽 이퀴토리아 바깥쪽으로 향할 때 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아요. 입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좀 몰려 있죠. 근데 이 수평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시 보게 되면 수평축으로 있는 경우에는 뭐 이쪽,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쪽으로 퍼져 있고 여기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하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태거드 폼이죠. 그래서 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릭 스트레인이 감소를 하게 돼요. 엑시얼 축에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좁은 공간에 있는 그 작용기들 간에 서로 스테릭 힌더런스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더 많이 존재하는 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였어요. 두 개만 얘기하죠. 두 페이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방금 전에 앞에서 봤었던 그 그림을 체어 형태의 그림을 볼앤스틱 형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축으로 있을 때는 공간이 좀 넓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수직축, 이 CH3가 수직으로 있을 때는 인터랙션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이 적죠.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해서 상온에선 얘가 95%, 얘는 5%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어때요? 5%라도 존재를 하죠. 더 큰 거, 만약에 터셔리 뷰틸 그룹이 이 아래 달려있다라고 하면 얘는 highly destabilized 해서 실제로 얘는 상온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돼요. 오로지 얘만 100%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룹이 크면 클수록 영향이, 스테릭 힌더런스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쭉 했던 것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스태거드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들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이론을 할 때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 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스테릭 힌더런스라든지 혹은 토션 스트레인 이런 것들이 작았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커다란 그런 그룹들이 붙어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작은 분자일 때는 둘 다 존재할 수 있지만 큰 분자로 가게 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 보통은 스태거드 형태겠죠. 얘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다 원인은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고 그러한 에너지는 토션 에너지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스트레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간단한 거 얘기를 한 거지만 좀 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구조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